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폴 볼커의 스탑고 금리 정책과 금리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린던 존슨 행정부 시절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중동 전쟁으로 인한 오일 쇼크 등이 맞물리면서 1973년에서 1975년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시국하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류를 비롯한 식량 등의 원자재의 공급 차질 등의 상황이 1973년에서 1975년까지의 스태그플레이션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선 상황에서 1979년 레이건 행정부의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는 초강수를 쓴 이후에야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강하게 올리고 내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추세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려가는 시소식 처방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리를 차츰 안정시켜 감으로써 인플레를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는 심리다 라는 금언을 적절히 이용하여 가속이 붙은 인플레이션 심리를 잡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의 6.3%를 훌쩍 뛰어넘어 6.8%까지 오르면서 이제 고점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믿음을 깨고 아직 인플레이션의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크게 오를 것을 예감한 자산시장은 폭락하여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 6.8%가 과연 인플레이션의 정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더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은 2022년에 기준금리의 빅스텝 인상과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실행함으로써 당초 0.5%였던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1.75%로 올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같아졌습니다. 미국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빅스텝 인상이나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고 그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 말까지 3.4%에서 4%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최소한 미국과 같은 수준까지는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의 대출금리는 7%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 다음 달의 빅스텝 인상 이후에는 더 이상 빅스텝은 없을 것이며 0.25%의 기본 인상으로 갈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말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미 연준 파월 의장의 말 바꾸기는 악명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파월은 자신의 연임에 지장이 있을까 하여 이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조만간 물가는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그때의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시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에 빅스텝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하였고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것이다 하였으나 곧바로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물가가 상승하는 한 기준금리의 인상이 얼마나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이 정상금리라고 인정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2%를 달성할 때까지는 금리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폴 볼커의 스탑고 정책이 다시 시행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것입니다. 금리의 가파른 상승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고액의 대출자들과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시장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앞으로도 더 많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가상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은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지만 부동산 시장은 가장 늦게 반응하는 만큼 아직 시작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가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산만이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미 증시의 하락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만선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지금은 투자를 생각할 때라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가진 자산을 잘 지켜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